오늘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배우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학교 1학년부터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입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과학적 용어인 원자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또는 기본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가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고성능 현미경을 이용해서 실제 구리 원자를 관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자 모형을 배웠을 때처럼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에서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 누군가는 파인애플 1개에 사과 2개에 바나나 2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파인애플, 사과, 바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말이죠. 다만 종류에 집중을 하였는지 종류와 개수까지 집중을 하였는지 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소를 원자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구리를 이루는 성분은 구리 원소이고 구리를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를 구리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소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놓으면 그 길이가 1cm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모형을 사용합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단위 또는 기본 입자일 뿐 가장 작은 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정의가 되었으나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양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플러스 전하로 표현하기도 하고 전하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전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서 발견을 했다면 동시에 다른 쪽에서 발견이 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하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물체가 띠는 전기적 성질 자체를 의미하고 이러한 전하의 수치적인 양을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는 전자와 혼동되기 쉽지만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의미하고 전자는 원자의 구조에 해당되는 전하를 띤 입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인 반면에 탄소 원자는 플러스 6입니다. 이처럼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자 안에서 원자핵의 전하량 크기와 전하의 총 전하량 크기가 같아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의 전하량 크기가 같은 것이 아니라 원자핵의 전하량 크기와 전자의 총 전하량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전자 한 개당 -1이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자의 개수가 늘어남으로써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것이므로 총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인 원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몇 개의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지 써보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개일까요? 정답은 7개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라면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7이어야 하고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개의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이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2리터 생수병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단위를 말해주지 않고 6이라고만 말씀해 주신다면 6리터일 수도 있고 6병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 6으로 같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시피 6리터는 생수병 3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수병 6병은 12리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위가 다를 때는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이해를 하되 전자의 개수를 설명할 때는 함부로 원자핵의 전하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원소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그 원소의 원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원자 안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 정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하량의 크기와 전하량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전하량은 부호를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에 전하량의 크기는 부호를 제외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핵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는 원자라고 한다. 두 번째,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원자는 한 원자 안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